네, K리그 18라운드 수원 부산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8시에 있었던 경기고요. 수원 홈 경기였고, 수원 삼성이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원 삼성은 이번 승리를 통해서 승점 17점이 됐고요. 4승 5무 9패, 그리고 10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다른 팀들 경기 좀 봐야겠지만요, 내일. 예.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는 6위 자리 고수하고 이제 위로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겨서 패배함으로써 지금 7위, 그 오늘 날짜 기준으로 7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승점 19점, 4승 7무 7패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선발부터 좀 살펴보면요, 그 수원은 양영목 골키퍼, 거의 이제 부동의 골키퍼죠. 양상민, 민상기, 조성진. 양상민 간만에 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성근, 김민우, 한석종, 안토니스, 장호익은 꾸준히 출전하네요. 그리고 김태환과 타가트. 김태환이 이제 그 울산에도 김태환이 있고 수원에도 김태환이 있습니다. 수원 김태환은 이번에 그 원래는 좀 다른 이제 뭐 수비나 아니면은 뭐 미드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공격 자원으로 이번에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승진 감독 대행이 요즘에 좀 예의가 많잖아요. 계속된 연이은 패배, 그리고 감독 대행 체제로 그대로 있을 수 있냐, 뭐 계속 패배가 지속되는데 뭔가 좀 뭐 변화를 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수원 프론트에서는 또 P급 지도자 자격증 빨리 따게 해가지고 정식 감독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계속 패배가 이어지니까 입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변화를 깨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은 최필수 골키퍼, 이상준, 김동우, 강민수, 박준강, 박종우, 이동준, 호물로, 그리고 이규성, 김병호, 이정혁. 김병호 선수는 참 예전에 수원 FC 했을 때 좀 많이 봤거든요. 2부 리그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좀 활발한 선수다, 윙으로 되게 열심히 뛰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부산은 지금 김동우, 박종우, 강민수 라인의 수비가 되게 강하죠. 그래서 되게 탄탄하게 해준 것 같고요. 자세한 경기들 좀 보면 수원부터 보겠습니다. 김민우와 염기훈의 케미가 폭발해서 승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승진 감독 대행이 한숨 좀 돌렸다 생각 들고, 전반 2분에 실점을 너무 이르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전 좀 힘들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좀 조급함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하는데 열심히 이제 공격은 하고 점유율 높게 가져가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박스 안에서 또는 그 사이드에서 중간으로 들어올 때 이제 연결이 잘 안 되고 거기서 잘 뺏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다만 그래도 전반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김민우의 왼쪽 측면 플레이가 되게 활발했다. 그리고 김태환이 볼 소유와 활동성이 좋았다. 김민우가 되게 그 왼쪽 측면에서 그 문선민처럼 되게 활발하게 뛰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침투하려고도 하고 발도 빠르고요. 네, 그런 선수였고, 그리고 김태환이 의외로 보기보다 되게 잘 지켜주는 좀 믿음직한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사실 그 김태환의 플레이를 이번에 처음 좀 잘 유심히 봤거든요. 했는데 소유도 그래도 괜찮았고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타가트의 존재감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타가트가 어떤 볼을 좀 키핑 이런 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혼자 하려는 플레이, 그리고 슈팅이나 뭐 패스나 이런 것도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원은 이번 경기에서는 염기훈이 들어가기 전이냐 들어간 이후냐에 따라서 완전 갈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염기훈 교체가 신의 한 수였죠. 뭐 3골 다 염기훈 들어가고 나서 나온 골이고, 염기훈과 관련된 다 골들이죠. 하나 빼고. 여튼 근데 그것도 염기훈이 간접적으로 거의 뭐 영향을 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골을 좀 보면은 염기훈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있고 염기훈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볼을 이렇게 줬거든요. 줬는데 타가트가 중간에 살짝 스쳤어요. 스치고 지나가지고 살짝 흐른 볼이 있는데 요거를 김민호가 침투하면서 침투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수비 붙었죠. 붙고 골키퍼가 튀어나오는데 여기 얼마 안 되는 공간 사이로 아주 정확하게 꽂아 넣었죠. 그래가지고 김민우가 이렇게 침투를 아주 그냥 잘 하고 여기서 이제 골까지 넣었구나. 와, 저는 이때 환상적이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사실 그때 못 넣을 줄 알았거든요, 막혀서. 근데 그 정확도 높은 슛으로 꽂아 넣어가지고 골 넣더라고요. 그 두 번째 골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김태환이 슛을 했잖아요. 김태환이 슛을 하고 나서 김태환이 여기 있었나 뭐 그랬었을 거고, 아마 슈팅을 하고 튕겨 나왔을 거예요. 튕겨 나왔는데 요거를 김민우가 또 침투해가지고 빈 공간 치고 들어가지고 여기서 또 골을 넣었죠. 와, 이것도 그 김민우라는 선수가 되게 알고 보니 그 왼쪽 전반은 이제 왼쪽 측면에서만 활동해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침투 빈 공간에 침투 잘 하고 이제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는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인 선수다. 이 박스 안에서 그 공간을 내주면 되게 위협적인 선수다. 이 선수는 꼭 잡아야 하는 선수다. 수원 입장에서는 꼭 이런 플레이를 김민호가 만들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줘야겠다. 네, 그런 부분이 잘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골은, 와, 염기훈이 오른발도 이렇게 잘 찰 줄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예전에 염기훈 하면 거의 왼발이었거든요. 왼발이었고 왼발 밖에 쓸지 모르는 선수였는데 상황을 보면은 그때 아마 상황이 이렇게 두 명 있었고, 크르피치가 이렇게 왼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온 상태였을 거예요. 치고 이렇게 들어와서 벗겨내다가 패스를 염기훈한테 해줬고, 근데 염기훈은 이때 움직임이 좋았던 게 그 수비수가 이렇게 좀 몰려 있으니까 염기훈이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고, 들어가는데 크르피치 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강민수가 붙었는데 염기훈이 보통 주발이 왼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접고 왼발로 때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빈틈이 있었죠. 근데 염기훈이 여기서 오른발로 슛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들어갔어요. 이게 예상을 좀 못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같았으면은 손흥민 선수처럼 이제 양발을 다 쓸 수 있는 선수 같았으면 되게 막 헷갈렸을 텐데, 강민수가 왼발로 때릴 줄 알고 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염기훈이 오른발로 때려서 그 슛이 들어갔죠. 꽤나 정확한 느낌으로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빗 맞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래서 와, 이것도 역시 염기훈이 중원의 지배자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염기훈의 공간 중심 움직임, 그리고 그렇게 공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김민우가 그 중앙 박스로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 선수가 이걸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원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왼쪽에서 다른 기회가 안 보이고 왼쪽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염기훈이 들어감으로써 공간이 생기고 김민우랑 스위칭을 하게 되고, 원래 김민우가 활동하다 이 공간에 염기훈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김민우는 다른 기회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 형태로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김민우와 염기훈의 케미가 폭발해서 승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염기훈이라는 선수가 되게 노련하기도 한 게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또 어떨 때 또 중앙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원래 있던 선수들이랑 스위칭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스위칭을 해서 들어가지고, 여기도 이때 이렇게 스위칭해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은 그대로 수원 삼성이 가져가면서 위협적인 패스나 공격 루트들은 염기훈이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골 장면에서 원래 왼쪽은 김민우가 맡아주던 어떤
김민우가 뚫으려고 활발하게 이제 공격 진행하던 장소였는데 염기훈이 들어와서 볼 배급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우는 공간 생길 때 적절하게 슈팅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케미가 잘 맞아 떨어졌다는 장면입니다. 염기훈은 갑이다. 그 부산을 살펴보면 이정엽 부상이 좀 아쉬웠고 수비 굳히기가 과연 좋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첫 번째 골은 일찍 들어갔고 이동준의 측면 플레이를 통해서 이정엽이 골을 넣어줬는데 뭔가 되게 정석적인 플레이였죠. 그래서 이정엽도 공간을 잘 보고 갔고 들어갔고 수비가 어버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슈팅을 해서 들어간 거죠.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점유율 좀 낮은 축구로 갔죠. 물론 이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비는 되게 잘한 것 같거든요. 뭐가 잘했냐고 제가 느꼈냐면은 수비가 지금 일단 4-1-4-1 형태였잖아요. 뭐 4-5-1이라고 뭐 돼 있긴 하던데 거의 4-1-4-1 형태였던 것 같고 여기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여기 수비 라인과 미드 라인의 간격이 비교적 좁았던 거죠. 그 좁아진 것의 이유가 그 한 명이 이제 수비 역할로 들어가면서 수미가 생기면서 박종호가 수미 역할을 해줬죠. 그러면서 그 압박은 압박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줬고 박종호가 되게 커버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김동우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안쪽으로 그 수비랑 이제 그 미드 라인 사이로 들어오기 거의 못하도록 방어가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보면은 부산이 거의 8명, 7명은 최소 수비를 한 상태로 수비 진영 안에 들어간 상태로 수비를 했던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탄탄한 수비는 진행하긴 했다,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수비 전술은 좋았는데 이정엽이 빠른 교체 아웃하고 빈치신코가 그 자리를 잘 못 채웠고 그런 상태에서 수비 위주의 교체 카드로만 하다 보니까 공격이 이렇다하게 진행되지를 못했죠. 그런데다가 염기훈이 투입되면서 후반에 교체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저기 휘저어줬잖아요. 네. 왼쪽 그리고 중앙 그리고 오른쪽까지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공간 창출해주고 다른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공격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깨졌죠.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후반 막판에는 수비가 또 지친 상태에서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연이은 실점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더 많이 아쉬웠던 거죠. 86분에 염기훈이 쐐기골 넣었을 때가 거의 진짜 아마 힘 빠졌을 거예요. 부산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그 조덕재 감독이 수비 굳히기를 들어간 게 아닌가. 예전에 수원 FC 감독을 하실 때도 수비를 탄탄하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은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공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진행했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린 형태는 아니었죠. 느낌이. 거의 지금 수비 미드필더도 보시다 보면은 이제 박종우가 미드필더 수비 역할을 되게 잘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호물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공격이 이제 이동준과 이정엽, 이제 빈치 신고, 이동준과 빈치 신고, 그리고 이제가 이루어졌고 거의 김병호도 투입은 됐으나 김병호가 그렇게 정확도 있는 활약은 못해줬어요. 뭔가 크로스가 정확하다든지 아니면 패스가 정확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그냥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정도로만 진행돼서 교체 아웃됐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굳혀줘야 되는데 너무 일찍 수비 굳히기에 들어갔다. 그런 부분이 좀 페인이 아니었을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